12월 8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의 중요한 경기가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토트넘의 상대는 중위권에 위치한 웨스트햄이었는데요. 토트넘에게 이 경기는 리그에서의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홈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있어 시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놀라운 승점을 따냈고, 비록 스쿼드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와의 무승부를 이끌어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맨시티전에서의 좋은 성과로 기세가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손흥민의 경기력이 대단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일격을 당한 과르디올라와 맨시티는 이후 아스톤 빌라전에서 1대0으로 패하며 4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맨시티는 현재 리그 15경기에서 30점을 획득했고, 토트넘은 14경기에서 27점을 얻은 상황이라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승리한다면 맨시티와의 승점 동률을 이룰 수 있으며, 앞으로의 비교적 수월한 일정을 고려하면 다시 선두권으로 올라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이 풍부한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을 이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축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웨스트햄의 수비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같은 팀이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는 경우 바로 이러한 수비 지향적인 팀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토트넘은 이미 이번 시즌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에게 발목 잡힌 경험이 있으며 상대 공격수의 뒷공간 침투를 쉽게 저지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연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반더벤과 로메로가 빠진 경기에서는 리그 최악의 수비 지표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에게 다행스럽게도 로메로가 돌아옵니다. 첼시전에서 거친 태클로 퇴장당하고 3경기 징계를 받았던 로메로는 그 이후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 맨시티전을 모두 결장했고 그 사이 토트넘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첼시전에서의 퇴장으로 토트넘 팬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로메로의 수비에서의 존재감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의 부재가 최근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로메로는 웨스트햄전에서 퇴장 징계를 마치고 라인업에 복귀하게 되었고 최전방에서 혼자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야 했던 손흥민은 핵심 선수의 복귀를 반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여러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스쿼드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씩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메디슨과 반더벤과 같은 선수들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12월 말쯤에는 이들도 훈련장으로 복귀하여 팀의 풀핏이 완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략은 단순히 빅클럽들을 만나는 초반 일정에서만 승점을 쌓는 것이 아니라 1월 중순까지 중위권과 강등권 클럽들과의 경기에서도 안정적으로 승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록 선수층이 깊지 않을 수 있지만 손흥민의 결정력이 전방에서 빛을 발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웨스트햄전에서의 승리는 필수적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와 포백의 페드로 포로, 유도지, 로메로, 벤 데이비스는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했습니다. 중앙의 호이비에르, 로젤소, 그리고 공격진의 손흥민, 존슨, 쿨루셉스키가 포진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토트넘은 강력한 압박을 시작했고 경기 시작 1분 만에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왼쪽에서 유도지가 과감하게 돌파한 뒤 중앙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넸고 손흥민은 몇 번의 터치만으로 웨스트햄의 수비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옆에 있는 쿨루셉스키에게 노룩 패스를 성공적으로 전달했지만 이 기회는 쿨루셉스키의 슛이 골키퍼에게 막히고 오프사이드로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예리함은 경기 시작부터 웨스트햄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오늘의 축구 경기에서 토트넘 팀은 경기 시작부터 상대편인 웨스트햄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토트넘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토트넘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그 비율이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스트햄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들의 박스 안에서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웨스트햄이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만 토트넘은 웨스트햄의 간간이 터져나오는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웨스트햄이 역습으로 코너킥을 얻으려 했지만
정반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의 로메로 선수가 선제골을 넣는 데 성공했죠. 전반 10분경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는 높이 뛰어올라 머리로 공을 돌려 골키퍼의 손을 넘겼습니다. 이 헤딩슛은 골망을 흔들었고 로메로는 첼시전 퇴장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관중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로메로는 이 경기에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핵심 선수임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웨스트햄은 토트넘의 지속적인 공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공을 걷어내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여러 명의 선수가 몰려들었지만 손흥민은 노련한 연계 플레이와 드리블로 이 압박을 능숙하게 피해가며 토트넘의 공격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들은 결정력 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전에 더 많은 득점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 브레넌 존슨의 결정적인 기회 무산으로 인해 스코어를 높이지 못했어요. 하프타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스코어를 더 벌리지 못한 것이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이제 웨스트햄은 후반전에 수비를 재정비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릴 것이고 토트넘은 한 골 차 리드로는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추가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토트넘은 웨스트햄에게 일격을 허용했고 웨스트햄 선수의 슈팅이 토트넘 수비진을 연속으로 막고 튀어나오며 제레미 보웬이 강력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의 발목을 잡은 것은 토트넘의 후방 라인이었고 반더벤이 돌아오지 않는 한 로메로 혼자서 데이비스의 수비 불안을 막기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웨스트햄에게는 이 동점골이 적절한 순간에 터진 것이었고 이제 웨스트햄은 다시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결국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2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과 후방 라인의 불안정함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에게 이 경기는 더할 나위 없이 아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토트넘의 스쿼드 상황을 고려하면 그에게 이적을 고려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토트넘은 다음 상대로 이번 시즌의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뉴캐슬을 맞이하게 됩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토트넘에게 6-1이라는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고 그 경기에서 토트넘은 20분 만에 5골을 허용하는 처참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전은 토트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콘테 감독의 아집과 에릭 다이어의 불안정한 수비는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죠. 하지만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이전과 같이 쉽게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웨스트햄전에 이어 연속 홈 경기를 치르며 뉴캐슬에게 패배한다면 순위가 역전될 위험성도 있기에 필사적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즌 눈부신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